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일의 그대 이정열입니다. 오늘 3월 3일이고요. 두산 피어셀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에 실은 매물들이 좀 나와줬어요. 뭐 딱히 악재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법하죠. 악재라기보다는 좀 얼핏 보면은 단기 차에 실은 매물들이 좀 나온 거고, 이걸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꺾이진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드는 거고. 저 같으면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오늘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도 무조건 기회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추세가 좀 변화가 돼서 추세가 바뀌어서 지금 최근에는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는 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정을 좀 염두를 해놓고 내가 이제 이 구간이냐 비중을 좀 축소를 하든가 지금 61선에서 좀 가까워질수록 이 42,500원 이 부분에 좀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주정을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지 구간을 어디서 회복을 하는가 이 추세를 만드는 과정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돌파를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돌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뭐 호재가 제가 알지 이런 거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서 뚫어주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줄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 지금 이전에 가지고 있는 거를 뭐 보유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비중을 뭐 100%를 가지고 있으면은 비중에서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한 20주 20주 이 정도는 살짝 이제 경계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덜어내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음봉이 좀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좀 뭐지 뭔가 악재가 있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모멘텀 긍정적인 모멘텀이랑 좀 우려가 되는 모멘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이슈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긍정적인 내용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0년 원전이 주력이라고 했다. 근데 원전을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원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살짝 지금 뭐 탈원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낮긴 한데 그래도 이제 수소 산업을 다른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소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국내는 약간 수소 산업도 수산업이지만 원전에 의존하는 게 전력의 전기 생산, 전력 안정화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핀도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 시선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원전을 완전히 안 한다라고 하는 거랑 원전이랑 수소랑 그렇게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상황들인데 한국 에너지 공대 개교를 했죠. 원자력 분야 교육 과정은 아예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수소에서 좀 긍정적이죠. 어, 정부가 좀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 에너지를 좀 키우기 위해서 에너지 신소재, 수소 에너지, 차세대 그리드 뭐 이런 경우 임용대 교수들 구성들만 봐도 에너지 단일 확보 5개 트랙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트랙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시 검토를 하겠다. 수소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미래 에너지는 수소가 맞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는 있고 그린 산업 탈러시아 정책 본격화 기대감 이게 그린 산업이라고 하면은 전기차,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유럽의 에너지 시장이 탈러시아가 가장 큰 하두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될 수밖에 유럽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가 천연가스 41%, 석탄 47%, 원유 등가물 27%로 절대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을 시키면서 결제 자체는 못합니다. 결제 자체를 못해요. 그냥 주는 거 아니면은 돈 주고 사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국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제가 이게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들을 가장 유럽이 경계를 하고 그래서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선택권이 없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유럽의 풍력 업체들, 중국과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 전기차 수소 관련 업체들 대부분 주가가 급등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급상승하던 그린 산업 관련주들의 주가는 지난해부터 가격 조정에 들어간 상태였지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그린 산업의 중장기 성장은 전망은 여전히 밝은 상황들이다. 유럽의 그린 산업 성장 모멘텀. 뭐 러시아의 의존도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수입을 해올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안 하겠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유럽이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각국의 에너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소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의존도가 이제 좀 높아진다라는 것들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이전 같은 경우에서야 이제 뭐 그런 필요성이 있다였겠지만은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들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것들은 수소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그린 수소 생산 단가 그레이 블루 수소보다 싸졌다. 이것도 긍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뭐 여기에서 에너지 가격들을 봤을 때 이제 천연가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자, 그레이 수소, 뭐 그리고 뭐 블루 수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소를 생산하면서 탄소가 발생을 하느냐 이 과정에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 여부들에 따라서 그레이 수소다, 블루 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특징적으로 탄소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보세요. 가스를 활용을 하면은 탄소가 발생이 되죠. 탄소. 근데 이제 가격이 쌌어요. 가스 가격도 싸고 화학에서 발생되는 수소, 가스. 자, 원유랑 그냥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전력을. 그럼 이제 수소를 화학 반응을 하는데 전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스를 사용한다, 화학을 사용한다. 화학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전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 전력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력을 쓰는데 이 전력을 가스로 생산을 하느냐, 화학으로 생산하느냐. 이 방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얘네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쌌습니다. 가격이 쌌으니까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들이었고 수요가 충분히 공급과 수요가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활용한 수소 생산이 단가가 쌌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풍력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력을 만들어서 수소를 생산한다. 그리고 태양광을 만든다. 얘네들이 전력 가격이 높은 상황들이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좀 제한적인 에너지 자원들이다 보니까 생산을 하는데 제한적인 자원이었다 보니까 전력 가격이 상대적으로 얘네를 쓰는 거 원유는 별개긴 한데 얘네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뭐 그린 수소 이게 탄소가 배출이 안 되는 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잖아요. 그린 수소가 싸냐? 이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은 저렴한 에너지원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격이 급등을 해서 고공행진 뭐 유가는 지금 150달러까지 가니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고 가스도 폭등해 가지고 물가에 치명타를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는 게 오히려 이게 더 비싸졌어요. 오히려 이게 더 비싸졌다라는 것들은 저렴한 에너지원들이 이게 오히려 저렴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생산한 수소가 뭐 10달러다. 10달러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 수소를 그린 풍력이랑 태양광을 활용해서 생산하는 수소가 뭐 8달러다. 당연히 이거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게 8달러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8달러고 이게 10달러였고 가격이 그랬는데 이게 10달러였다라고 하더라도 그린 수소가 10달러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소가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뭐 12달러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저렴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그린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저렴해졌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투자가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러면 오히려 보면 수소를 판매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풍력이랑 그런 쪽으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오히려 매출 자체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들이다. 그레이 블루 수소보다 그린 수소 생산 단가가 싸졌다라고 하는 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레이 수소보다 가격이 저렴해진 그린 수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들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그레이 블루 수소 생산 단가가 그린 수소보다 비싸지자 에너지 전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래라면은 10년 정도가 돼야 가격 역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엄청나게 천연가스 유가 급등으로 그레이수 생산가가 상승을 하고 생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풍력 태양광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단가가 싸졌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자, 탄소 중립,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아니면 불가능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굳이 이제는 원자력을 활용을 하는 것들이 뭐 가격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가스도 가격이 올라, 유가도 가격이 올라, 원유도 가격이 올라. 자,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원자력, 가스 굳이 우리가 비싼 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비싼 걸 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화학이라든가 가스를 활용하다가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오히려 그린 수소를 하는 게 오히려 단가가 더 싸졌다. 기업들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게 더 시급해졌다. 자, 이게 분명히 수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망이 한순간에 동전 뒤집듯이 바뀐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가스 공사 2030년도까지 해외 그린수소 100만 톤을 확보를 했다. 이게 저는 참 좀 아쉬웠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탄소 배출 넷제로를 선언하고 수소 로드맵을 수립을 했는데 해외에 에너지를 의존을 한다? 굳이 우리가 생산을 하고 이제 단가도 이렇게 된 상황들인데 뭐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전 같은 경우에서 수소 산업을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서야 오히려 우리나라에 원전 있죠. 가스는 없고 원유는 없는데 원전 있고 풍력 있고 태양광 있잖아요. 기술력이 다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싼 상황인데 외국에서 수입을 뭐 물론 이게 더 저렴해질 수가 있겠죠. 뭐 호주 같은 경우에서는 뭐 호주 뭐 그래요. 얘네들이 생산하는 것 자체가 국내 시장이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니까 이게 너무 지금 상황들이랑 좀 엇박자가 아닌가. 그런 물론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확보를 시키는 거는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두산 뼈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 약간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저렇게 호주에서 해외에 수소를 좀 들여온다라는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해요.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소폭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추세가 전환이 돼서 지지 구간을 만들고 반등이 나와줄지 뭐 60일선 42,500원이 점점 와주면서 어,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죠. 약간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살짝 발을 빼놓고 좀 관망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어갈지. 그럼 이제 60일선을 본격적으로 뚫기 위해서 21선이 올라오는 상황들 이 기간 동안에 조정도 같이 조금 동반이 되지 않을까. 21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는다,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주가가 결국에 상승하는 것들이니까 단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들 오늘 살짝 눈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약간 60일선 이 매물대 올라가봐야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60일선에 42,500원 부근 약간 이게 조금 제가 오늘까지는 상승하고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먼저 소화 가능들을 거치고 이렇게 21선에 뚫어주는 모습들 여기 이 구간이 되겠죠. 약간 이런 것들 이런 흐름들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가능성들을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